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추석 인구 이동을 앞두고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집합 금지 시설 대부분을 집합 제한으로 완화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돼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줄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실내에선 50인 이상, 실외에선 100인 이상이 모임과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나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다만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14종의 집합금지 중점관리시설 중 13종의 시설을 집합 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26종이었던 집합 제한 시설은 이번 조치로 39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행정조치를 완화하는 대신 시설 특성에 맞는 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 등의 방역 수칙이 추가됐습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목욕탕 등은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스피닝 등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하는 실내 집단 운동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됩니다. 또 방문 판매와 종교시설 등은 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4제곱미터당 1인으로 집합 인원을 제한합니다. 학원과 키즈카페는 50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PC방도 출입 제한 나이를 만 18세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다음 달 11일까지 3분의 1 등교를,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는 같은 기간 3분의 2 등교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7일까지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완화한 내용에 맞추어서 학사 일정 운영이나 학교 운영에 사회복지시설과 노인 요양시설 면회 금지, 스포츠 경기 무관중 경기 방침도 27일까지 유지되지만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추석 명절 연휴에는 가족들이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17일부터 나흘 동안 해외 유입을 제외한 지역사회 감염자는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추석 명절 전에 교육 재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광주시는 비대면 수업 등으로 스트레스와 학업 위축을 겪는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광주 소재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17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고등학생은 별도 절차 없이 광주시가 학교로부터 명단을 받아 지급하고 대학생은 오는 22일부터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다. 순천의 한 주택에서 부녀가 숨진 채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딸과 알고 지내던 지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는데요. 이 남성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순천시 주안면의 한 주택. 지난 19일 오전 7시쯤 이곳에서 집주인 82살 A씨와 그의 딸 47살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한 남성으로부터 당신 아버지의 집으로 내려오라는 연락을 수차례 받고 순천 아버지의 집에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B씨가 경기도의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자 B씨의 가족들은 지난 18일 실종 신고를 했고 행적을 조사하던 경찰이 부녀가 함께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아버지의 몸에서는 별다른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B씨는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에게 연락을 했던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이 남성은 같은 날 강진군의 자신의 주택에서 약물 복용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남성이 남긴 메모가 함께 발견됐고 용의자로 볼만한 단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씨 부녀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용의자의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이 2년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내일 열리는 전시 재판에서는 최해필 전 육군 항공작전 사령관과 장사복 전 전교사 참모장 등 전시 측이 신청한 4명의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전시 측 변호인은 이들을 상대로 80년 5월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신문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신문을 최종 마무리하고 구형 절차를 진행하거나 필요하면 한 차례 더 증인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봄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A씨에 대해 검찰은 학생들이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아 기록만으로는 아동학대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A씨의 발언이 성평등 기본법 등에서 전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순의 한 하천에서 물고기가 집단으로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련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화순군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쯤 화순군 동면의 한 마을 앞 하천에서 악취와 함께 거품이 발생해 물고기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화순군은 1km 정도 떨어진 축사에서 액상 비료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하천에서 오염원을 수거해 성분 분석에 나섰습니다.